인천국제공항의 7분,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의 이야기. 여름 휴가철, 수많은 인파로 마비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이제 겨우 6살인 한 남자아이가 부모의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울부짖는 부모 곁에서 과연 이 거대한 공항은 사라진 아이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외국인 관광객들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공항 전체를 훑었다. 모두가 포기를 직감한 순간 인천국제공항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불과 7분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기적의 7분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이제부터 숨막히는 감동의 순간을 공개한다. 그날 인천공항에서의 아찔했던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의 주말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발을 들인 순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인파를 뚫고 여행 가방을 끄는 일은 고역이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뉴욕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을 앞둔 내게 소음일 뿐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가족에게 그저 경유지에 불과했다. 아내사라는 지도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6살 아들 레오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키 큰 어른들 틈에서 아이는 불안해 보였다. 면세점으로 가는 길조차 거대한 미로 같았다. 나는 속으로 불평을 터뜨렸다. 사람은 너무 많고 안내판은 복잡하고 직원들과는 말도 잘 안 통하잖아. 왜 이런 곳에서 환승해야 하는 거야? 차라리 익숙한 일본이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나라가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면세 구역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며 나는 아내에게 불평했다. 한국은 너무 복잡해. 말도 안 통하고 말이야. 살아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편견이 섞인 대화를 나눴다. 면세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향수나 초콜릿을 고르면서도 복잡해 보이는 원화, 가격표와 직원들의 서툰 영어 설명에 짜증이 났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레오만은 달랐다. 아이의 눈은 로봇 전시 구역 앞에서 반짝였다. 자기보다 큰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을 추며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시계를 보니 비행기 탑승까지 50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재촉했다. 레오, 이제 가야 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로봇을 따라가던 레오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처음에는 바로 뒤에 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레오가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레오 하고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사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내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영어를 못하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거대하고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아이 한 명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미국이었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긴 한국이다. 우리는 언어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누가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인파는 거대한 벽처럼 계속해서 밀려왔다. 아무도 멈춰서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과거의 여행 기억이 스쳤다. 유럽의 한 공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을 통해 아이를 찾기까지 최소 2~3시간이 걸렸다.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다. 탑승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레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기억나요? 레오, 이번 여행 오기 전에도 천식 발작 때문에 응급실 갔었잖아요. 만약 여기서 또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레오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겁을 먹으면 호흡이 가빠지는 아이였다. 지금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만약 발작이 시작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거대한 파도처럼 절망이 덮쳐왔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언어, 문화, 복잡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미국이었으면 벌써 FBI가 나섰을 거야. 근데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인천공항? 이름만 그럴싸하지 애 하나 못 찾는 거 아니야? 분노의 차 욕설을 내뱉었다. 주변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은 아시아 공항은 다 이래. 겁만 번지르르 하지 라며 비웃었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이 엉망일 거야 라고 거들었다. 그 말들은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정말 여기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걸까? 우리 아들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사라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 들었어요. 이렇게 큰 데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영영 못 찾는다고. 그때였다. 우리 가족의 절망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듯 터미널 전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 순간 김민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공항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즉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이요? 내가 되묻는 사이 그는 자신의 이어피스를 누르며 말했다. 알파, 브라보, 찰리, 전원 주목, 코드 하나 발령, 아동 안전 프로토콜을 시작한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요했던 바다가 일순간 전투태세로 돌입한 것 같았다. 주변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전기에서는 전문 용어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나라의 시스템을 비웃고 있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는 상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시간은 흐르는데 레오는 보이지 않았다. 김민준 팀장이 우리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본 옷차림은? 신발 색깔은? 키는? 특별한 인상착의는 없습니까? 우리는 허둥지둥 대답했다.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색 운동화요. 또래보다 약간 작아요. 즉시 무전으로 명령이 떨어졌다. 브라보팀 CCTV 12번부터 34번까지 동시 확인. 유사 인상착의 아동 스크리닝 실시. 나는 그들의 전문성에 놀랐다. 무작정 사람을 풀어찾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시계를 보니 탑승까지 43분밖에 남지 않았다. 내 나라였으면 반나절은 걸렸을 텐데 뒤에 있던 다른 승객의 목소리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정말 시간 안에 레오를 찾을 수 있을까? 사라가 흐느꼈다. 만약 레오가 또 천식 발작을 일으키면 지난번처럼 응급실에 가야 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천식을 앓는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헐떡이던 레오의 모습,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지금 혼자 있는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김민준 팀장이 우리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때 김 팀장이 선언했다. 12개 국어 통역팀과 보안 인력 전원이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2개 국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무전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알파팀, 면세구역 2층 동선 차단, 브라보팀, 상행 에스컬레이터 감시, 탈리팀,
키즈존 주변 수색. 내 귀에는 정말로 영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다. 마치 유엔 총회장에 와 있는 듯했다. 공항 전체가 거대한 작전 지휘 본부처럼 변했다. 공항 내 모든 전광판에는 즉시 여러 언어로 긴급 메시지가 나타났다. 실종 아동 경보 노란색 상의, 파란색 신발. 발견 즉시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이 나라의 시스템을 불신했는데 그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쇼인가? 그때 근처에 있던 호주 관광객이 손을 들었다. 저기 비슷한 아이를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쿵쿵쿵. 드디어 찾았구나. 틀림없이 레오일 거야. 희망에 부풀어 다가갔지만 그 아이는 전혀 다른 국적의 아이였다. 첫 번째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은 너무나 참혹했다. 사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나 역시 현실의 무게를 다시금 느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분노의 차 카운터를 내리쳤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말 찾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김민준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시스템을 믿어주십시오. 그의 냉정한 반응은 오히려 나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이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는 그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버님, 포위망은 매분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AI 영상 분석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3분 전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패턴 일치하는 노란색 상의 아동 발견. 즉시 무전으로 명령이 하달되었다. 델타팀, 로봇 전시 구역 하층부 재수색.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레오, 아들아, 제발 숨쉬고 있어다오. 아빠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스피커를 통해 여러 언어로 된 안내 방송이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승객에게 잠시 이동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봐 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 한 보안 요원이 내게 무전기처럼 생긴 수신기를 건네며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다.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다. 의료팀 천식 발작 가능성에 대비해 휴대용 네뷸라이저 준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를 찾는 것을 넘어 아이의 건강 상태까지 미리 고려하고 있었다. 다른 무전이 울렸다. 찰리팀 미아방지 스마트 밴드 스테이션 확인. 해당 아동 미착용으로 확인됨. 나는 처음 듣는 단어에 의아했다. 미아방지 밴드? 그런 시스템도 있단 말인가? 김민준 팀장이 담담하게 답했다. 대부분의 기적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경과 시간 5분 10초, 5분 20초, 5분 30초.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더 커졌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사라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정말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때 무전이 울렸다. 4번 출구 근처에서 유사 아동 발견. 신원 확인 요망.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우리 레오일까?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 실망을 마주해야 했다. 사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제 정말 못 찾는 거겠죠.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시선이 저 멀리 있는 한국 전통 캐릭터 상품 판매 부스와 그 옆에 작게 마련된 어린이 놀이공간 표지판에 닿았다. 김민준 팀장이 즉시 무전을 보냈다. 델타팀, 전통 캐릭터 부스 인근 키즈존 확인, AI팀, 해당 구역 영상력 추적. AI팀이 즉시 보고했다. 노란 상의, 파란 신발 아동 포착,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 천식 증상으로 추정됨.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틀림없는 우리 레오였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는 것은 레오의 천식 초기 증상이었다. 나는 절박하게 애원했다. 제발 누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위험할지도 몰라요. 김민준 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확인됐습니다. 아동보호 전문요원 박수진 씨가 현장에 접근 중입니다. 곧 연락을 드릴 테니 대기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것은 더 이상 수색이 아니었다. 구조였다. 나는 무전기를 꽉 쥐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을 만나는 걸까? 또다시 5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사라는 옆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박수진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겟 확인. 실종 아동과 일치함. 접근 중. 멀리 있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레오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아들이 맞았다. 작은 어깨가 가쁜 숨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겁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다. 박수진 요원은 레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의 전통 자장가 섬집 아기 같은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정한 영어로 아이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레오가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수진 요원은 가방에서 뽀로로 인형을 꺼내 레오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율동을 곁들였다. 그것은 정말로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심리 상태를 먼저 살피고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심한 대처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레오의 작은 어깨가 점차 안정을 찾았고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아이는 박수진 요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광판에는 경과 시간 7분 2초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7분이었다. 우리는 박수진 요원의 안내에 따라 레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 때문이었다. 마침내 우리가 레오 앞에 섰을 때 아이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뽀로로 인형을 꼭 껴안은 채 박수진 요원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빠, 레오가 내 품에 뛰어들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와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나는 김민준 팀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민준 팀장은 온화하게 웃었다. 아버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입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저희는 이해합니다. 박수진 요원이 레오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네뷸라이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이런 대응은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미래에 사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겸손하게 웃었다. 저희는 매일 이런 날을 준비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니까요. 레오가 내게 속삭였다. 아빠, 나 한국이 좋아졌어요. 뽀로로도 정말 귀여워요.
아이 역시 이 나라의 따뜻함을 느낀 모양이었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오늘 본 것은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최고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 사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전광판에 새로운 헤드라인들이 뜨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인천국제공항.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7분의 기적.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나는 김민준 팀장과 박수진 요원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당신들의 대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오늘 내가 겪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과 마음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 공항, 이 나라. 나는 내가 겪은 기적의 7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였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훈련, 그리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그 기적 같은 7분 속에는 가장 작은 생명인 아이 한 명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소음으로만 들리던 웅성거림은 이제 활기찬 음악처럼 들렸다. 나를 짜증나게 했던 상점의 불빛들은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주변 사람들을 보는 내 시선도 바뀌었다. 친절하게 미소 짓는 직원들,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한국인 가족들이 보였다. 레오는 사라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뽀로로 인형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껴안고 있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작은 미소야말로 이 나라가 아이에게 안전과 좋은 기억을 선물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내가 틀렸어, 사라.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나의 낯설음을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했지. 사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네요. 바로 그때 한 일본인 관광객이 찍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인천공항 7분의 기적, 7minute miracle in ICN Amazing Korea가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했다. 세계 각지에서 댓글이 쏟아졌다. 이거 실화야. 7분이라고 믿을 수 없어. 엄청난 프로페셔널리즘이다. 기술과 사람이 완벽하게 협력했어. 아이를 진정시킨 저 직원은 정말 최고야. 아이를 다룰 줄 아는구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 아이의 안전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면 분명 좋은 나라일 거야. 그 메시지들은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세상이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보고 있었다.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하자 한 지상직 직원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레오를 보며 작은 쇼핑백을 건넸다. 어린 여행객을 위한 선물이에요. 사랑스러운 한국식 억양의 영어였다. 쇼핑백 안에는 초코파이 같은 한국 과자 몇 개와 작은 하회탈 열쇠고리가 들어있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동을 더욱 깊게 각인시키는 마지막 배려였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 나는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다. 이번 여행이 내 가치관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다. 내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곳이었다.
나는 세상 최고의 시스템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 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를 목격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서두르는 여행객이 아니라 이 나라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배우고 느끼고 싶은 친구로서. 인천공항의 7분 기적은 단순히 사라진 아이를 찾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잡함 속에 가려져 있던 한 나라의 위대한 심장을 발견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했다.